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선거랑 상관없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며칠째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도 이제 고발 사주 관련해서 감찰해서 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예. 공수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 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디까지 밝혀진다고 봐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재명 40이 나오는 것처럼 어디까지 밝혀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중요해. 저는 감히 네. 이 한동수 감찰부장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금 정말 조용히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게 지금 감찰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검찰 전체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냈어요. 윤석열과의 연관성 밝혀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손준성 입증하는 것도 버거울 거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결국 자기네 집안 수족 자르는 거 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수사를 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고 지금은 말을 바꾸기 힘든 판국이 됐으면 손준성이 내가 시켜서 내가 자원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인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니까 김웅하고 연관성 그거 사실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든 그래서 더 시끄럽게 떠들고 알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유의미한 법적 처벌까지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제가 염세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아유 염세 진짜. 어두운 그냥 기운이 막. 우선은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과 아주 친밀한 관계인 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쪽에서 아주 손절을 막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1월 달에 부임한 사람이 어떻게 뭐 석 달 만에 이렇게 그렇죠. 친해져가지고 친해질 수 이렇게 있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뭐 고발 사주 관련돼서도 자료는 이미 다 돼 있었던 거고도 4월 달에 그걸 8월 달에는 이것은 뭐 왜 내 손발을 자르냐 하면서 직급이 차장급에서 차장 검사에서 부장 검사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를 또 원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판사 사찰 문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작성했던 손준성 검사고 그것이 2월입니다. 예. 1월에 부임해서 그걸 2월에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된 600조까지 뭐 이거 무슨 옹호하는 글을 또 방어하는 글을 써서 항상 앞에서 나섰던 사람인 거고. 더구나 그저 네. 검찰에서 지금 그 준비한 장모 네네. 관련 보고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획통의 냄새가 그것도 나는데 이것도 역시 손준성이 네.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지금 앞에는 네. 거의 지금 드러난 거고 네. 지금 뒤에 말씀 주신 것은 거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준성과 상당한 손절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전 검찰총장이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 검찰총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손준성까지는 아마 뭐가 드러나지 않을까 예측은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윤석열하고 직접적인 관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카톡방에 있었다 몇 회를 주고받았다 통화가 뭐 17회 정도로 한동안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4월 3일 고발장 전에 4월 1일 4월 2일 날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검사들은 말이에요. 김웅 의원도 나는 6개월 만에 핸드폰을 바꾼다 기기를 바꾼다 할 정도로 그것이 남아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데이터로 남아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라든지 김웅 의원까지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준성까지는 뭔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윤석열까지 연관돼서 뭔가를 밝히기에는 못해요. 어렵다라고 못해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손준성도 못 밝힌다. 손준성까지는 밝히고 나는 윤석열까지의 연결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내기를 가자. 일단 내기를 가. 확실하게 생각해봐. 국민대는 윤석열이 전화 한 통 안 해도 그 유지 논문 밝히는 것도 못하고 쫄아 있어. 근데 손준성은 나가게 되면 변호사 등록을 하던 뭘 하던 우병우처럼 시형을 받지 않는 한 5년간 등록 못하는 게 아니라면 남아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 바닥에서 윤석열한테 마주서고 검찰에 칼 꽂았다 하게 되면 앞으로 인생이 없어요. 아무리 보고서를 잘 써도 뭐 수능 노트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도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뭐 한동수가 되면. 이수진이니 이탄이니 이런 분들은 뭐
충분히 손주라고도 지금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걔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하면 우리가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지. 걔들도 입장이란 게 있어. 보수 꼴보수잖아. 걔들은. 뭐 손준성은 자기의 뭐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솔직히 이걸 뭐 대놓고 뭐 다 까발리고 자백하고 이럴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럼. 그렇지만 지금 현재 너무 빼박이에요. 너무 빼박인 게 있어서 손준성까지 연결고리는 거의 나온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 중에 하나가 손준성이 고발장을 직접 자기가 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검 감찰부에서 지금 쓴 사람을 특정했어요. 그 부하 직원인데요. 지금 그 사이트 접속 기록도 네.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걔가 그러니까 수사로 전환한 거예요. 걔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네. 7년 이상 나오는 거면 부르게 돼 있어요. 다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손준성은 죽어도 안 불고 싶어도 그 일을 실무적으로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똥줄 차니까 지금 한동훈이 난리잖아. 갑자기 나이가 그냥. 좀 젊고 그냥 앞날 생각 안 하고 열받으면 툭 튀어나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힘이라는 게 검찰 쪽에서 내려오는 얘기들 그런 거 있죠. 누가 날 열심히 조업했어. 그러면 그놈이 힘 있는 놈이면 그래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야. 이렇게 하고 스스로 참는 애들도 있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위에 힘이 빠지면 저 개쉐리가 정말 미쳐갖고 스트레스 푼 거야 정도로 토해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진짜 선택적으로 증언이 나오거나 진실이 바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해내고 끌고 가고 있는 거 열심히 가지만 윤석열은 오늘도 쌩 난리쳐가면서 괜찮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겁없는 애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검찰이 처벌받아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더 검찰 개혁할 명분만 생기는 그래서 거죠. 확실히 겁을 줘야 됩니다. 근데 겁 주는 게 진짜 아니라 죽여야지. 겁만 줘서 안 돼. 재벌이네 뭐네 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이 최고의 권력이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면은 진짜 우리가 방송에서 가끔씩 하잖아요. 나는 우리는 문 대통령이 도태리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보복 안 할 걸 너무 잘하니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풀파워를 그냥 충전해가지고 상대방을 찔러버리거든. 리암 니슨 아저씨의 테이큰이 히트 쳤던 이유가 전 세계 어디든 정의는 보복하면 안 돼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는 다르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깐족거리고 열심히 기운 없고 뭐 한다고 해도 검찰에 한번 두들겨 맞으면 저도 7년 썩었어요. 그게 인생이 망가지는 경험이 어떤 건지 알고 나면 검찰에 함부로 못해요. 근데 고세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또 다 덤벼 싸우잖아. 이게 사람이 뭐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요. 검찰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제 뭐든지 다 고쳐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놈들이 피의자하고 술을 마시고 눈사롱 가서 그리고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민주화돼 있는데 대선 주자 한 명 나가도 모든 게 다 털리는데 검사들은 지들끼리 사바사바 하면은 처벌을 안 받아요. 심지어 윤석열 장모는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가 풀어져 버려요. 세상에 이런 권력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우리가 절대 안 깨질 권력이라고 했던 게 군과 검찰이었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요즘 나오고 있는 DP 군에서 분명히 상영 금지 가처분 넣고 난리 쳐야 돼요. 근데 이제 논평하면서 예전보단 군대가 나아요 이런 얘기하듯이 검찰도 조금 지나고 나면 뭔가 바뀝니다. 뭔가 바뀌게 돼 있고 검찰도 그러니까 올바른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변화를 위한 거룩한 제사상에 거룩한 상하. 본인 스스로를 갖다 올리는 저 희생의 아이콘 윤석열 씨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게 우리 됩니다. 거룩한 분노. 김성수 형 이야기했어요. 김성수. 칼을 갈아서. 아니 근데 그 앞서서 청담동 이제 술 접대 검사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잠깐만요. 아까 댓글창에 네. 이경 대변인 청담동 며느리처럼 보인다 그랬는데 그 청담동 본인이 꺼내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저 댓글 못 봤어요. 익숙한 동네니까 아니, 그렇겠죠. 이런 뭐. 상황에 리액션이 없으니까 아직은 어떡해. 멀었어. 유머가. 멀었어요. 맞아요. 해야지.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 청담동 얘기 잠깐 하면은 저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빼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명의 검사는 김영란법에도 그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너무 웃겼던 게 갔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좀 일찍 나왔다. 그래서 술값이 3만 원이 모자르다. 3만 원이. 왜냐면 이 사람이 나온 시간에 그 몇 병을 못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니, 저 3만 원이 밴드를 안 모자르다. 불렀다고.
밴드가 그 다음에 들어왔다고. 아무튼 막 왜 계산을 해요. n분의 1로 막 나누고 계산을 해서 3만 원이 모자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 단편적인 거지만 검찰 개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거는 진짜 너무 그냥 일반 국민 시각에서도 봤을 때 그냥 코웃음을 치는 거였는데 검찰은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또 진짜. 보수 방송에서 패널들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미친놈들이 나중에는 이제 진짜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중2병 걸려있는 애들 같은 게 우리 애들이 맞았다 그러면 원인도 상관없어. 누가 우리를 때려. 검찰은 그런 식으로 자기 조직을 보호해 왔어요. 그냥 처맞고 다니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 쉬게 내줘야지. 100만 원에서 실형 받으면 다 못 먹고 살잖아. 이 온정주의 언제까지 할 거냐고. 이거 안 되지. 모욕하지 마십시오. 네, 중위가 훨씬 낫습니다. 신유빈 얼마 전에 저 국가대표 할 때 중위에 국가대표 됐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퇴하십시오. 아니에요. 사퇴하세요 이거예요. 아니 이제 사퇴하세요! 이제 그쵸. 사퇴하세요. 그건 못하겠어요. 톤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묘한 코드로. 그러니까 월급만 갔다면 검찰이나 조폭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월급만 갔다면 아니 저 월급만 같으면 조폭이나 검찰이 뭐 다르겠습니까? 아니 근데요. 근데 진짜 왜 안동대 학생들한테 다 반말이야? 나 진짜 그때서는 도저히 못 참겠던데. 원래 나 시작하실 진짜 때 열받았던 것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뭐 4년씩 대학원씩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진짜 뭐 공학이나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뭐 한두 과목 배우면 되는 거. 그래서 걔가 그 모양이야. 그래서 자, 40년 전 책 하나 읽고 나서 브이든 되게 심각하거든. 제대로 읽는 읽지도 건데? 못한. 아니 그러면서 왜 사타구니 자꾸 긁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앞에 있던 대학생이 이경을 보고 물어봐. 이경 대변인은요 여기에 꽂히는 스타일이에요. 사타구니 습진 뭐 이딴 거. 그렇지. 정말 진짜 습지는 빼주세요. 습지는 한 습질이 번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발언에 제가 반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그냥 사타구니 뭐 이런 거에는 반응하는 거군요. 쩍벌 그때. 웃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쩍벌하고 진짜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 김성수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근데 굉장히 분노스러워하는데 사실 우리가 검사가 됐어야 된다. 나 있잖아. 정리를 그 했어. 예전에 속담 중에 저 방귀깨나 껴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 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 몰랐어? 몰랐었는데 내가 저 마포에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 대표가 낙하산으로 하나 꽂은 자기 후배가 있어. 걔가 이제 내가 전체를 실권을 다 잡고 있다가 걔가 내 위로 들어오게 된 거야. 얘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회식처럼 이렇게 먹는데 거기서 방구를 계속 끼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야. 거기서 깨달은 거야. 이경을 웃기기 위한 노력 이렇게까지 해도 도대체 좋은 거. 나이 살 처먹어가지고 내가 힘 있다고 하는 걸 왜 방구로서 인증을 하나. 참나. 근데 나는 이 스타분이를 자꾸 긁는 것도 그걸 인증받는 거야. 내가 안동대들은 내가 동물의 왕국. 그러니까. 더러워 진짜. 아니 상상할 수 없더라. 진짜. 그 영상을 안 봤으면 괜찮은데 봐가지고 자꾸 떠올라요. 쪽발도 제가 봐가지고 지금 계속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 짤은 정말 더러워서 정말.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 성렬이 형이 내가 봤을 때는 어쩌면 그 정치를 상당히 좀 이렇게 희화화시켜서 정치의 거리 감각을 좀 더 이렇게 낮춰준 게 아니냐. 인도 아프리카는 어떡할 거야. 손발 노동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다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오늘 그 보수 첫 회 토론에서 꽤 공격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26년간 모든 분야의 비리를 봤기 때문에 그 필요한 건 전문가들 갖다 앉히면 되고 나 무식해.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도 내가 결정돼서 각 분야의 비리만 없어도 대한민국은 나 이러고 얘기하는 정말 무식해요. 그 작전을 쓰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김병민이 옛날서부터 얘기를 좀 했던 작전이야. 근데 이게 미친 게 정말 중요한 순간은 폰에 데이터가 있지만 쳐다볼 시간도 없고요. 의사결정할 땐 자신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류의 지도자가 정말 위험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룰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8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하는데 무조건 4명 이상한테 질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기껏해야 2, 3분이야. 2, 3분이니까 뭐 내가 뭐 26년 어쩌고 이렇게 하면 2분 가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처음에 뭐라고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한 10초에서 20초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작전이라니까. 야, 근데 그러고 나서 질문도 자기들끼리 최재형한테만 던지고 그 대변 못한 게 있다면서 한참 1, 2분 끌다가 최재형한테 질문하면 최재형도 만만치 않게 막아 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세팅을 해놨다. 예. 윤석열 답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건 잘라 나올 겁니다. 버퍼링 중.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 생각하는 거. 물론 작전이라고 생각 안 해. 토론상에서 뭐 한 5초 이상 묵음을 내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방송사고야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